수사 절차에서 많이 착각하는 사항들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경찰과 검사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예상하는 것을 꼭 기다려주지도 않고 기다려줄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사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평소에도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 중에도 이런 부분을 어떤 분이 적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더 착안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사라는 게 뭘까요? 어떤 수사라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수사관이겠죠. 경찰과 검사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예상하는 것을 꼭 기다려주지도 않고 기다려줄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수사 절차에서 많이 착각하는 사항들 우선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정이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이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고 다 무인 찍거나 도장 찍었는데 공문서가 됐어요. 수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한 책임이 끝까지 재판까지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잘 작성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본 영상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경찰 조사를 했으니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하겠고, 그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잘못 얘기하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피해자랑 합의 부분이나 이거 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판받으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영상의 주제가 수사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달게 된 겁니다. 우선 경찰과 검찰 수사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찰에서 기초적으로 범죄를 인지를 하거나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그러면 기초조사를 다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로 죄가 된다라고 하면 송치를 하겠죠.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에서 검사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수사를 올리세요라고 보완 수사 요구해서 이제 이 경우 다시 경찰로 사건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충분히 조사가 돼서 잘 조사에 대해서 올라왔다, 검사실로 왔다라고 하면은 검사는 바로 기록 읽어보는 게 수사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판단을 바로 내리면 되는 것이죠.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검사의 수사라고 하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에 경찰이 많겠어요? 검사가 많겠어요? 한 50배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명수 비율로 따져보면. 그래서 90% 이상은 검사는 서류 검토만 하고 내려보내는 보완수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사건, 특이한 사건, 검사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 이런 경우일 때 극히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청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검찰 송치가 되면, 송치가 오늘 검사실로 갔다라고 문자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문자 통지는 해주니까 경찰에서 그날 검사가 읽어보고 그날 도장 찍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형사사건 많이 변호하다 보면 실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잘 수사해서 올라왔고 필요한 얘기들 피의자든 잘 얘기 들었겠지 생각하면 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실에다가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를 검사가 예상을 해서 기다려주거나 그러는 거는 좀 희박하겠죠. 이렇게 바로 당일날 도장 찍어서 기소를 해버렸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느냐? 위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까요? 수사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둘러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검사실 가서 해야지, 나중에 불러주면 그때 얘기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수사기관이 그럴 의무도 없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달라고 명확히 요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뭔가 예를 들어서 의견서를 내든 반성문을 내든 합의서를 내든 탄원서를 내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송치를 하던 결정해달라, 아니면 검사한테 기소 여부를 이런 거 보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청을 어떻게 하냐?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메모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로 언제까지 지금 할 거니까 이렇게 날짜 언제까지 저희가 완수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보내고, 이것도 이 서류도 또 잘 제출됐는지를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이래놔야지 검사실에서도 메모지를 붙여서 언제까지는 기다려고 들어온 거 확인한 다음에 이게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뭔가 좀 낼 것 같으니까 좀 둘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건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사가 맞춰진 것들은 그대로 바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한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원과 다른 점입니다. 수사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제목을 했지 법원을 말한 건 아니거든요. 법원은 왜 그러냐? 재판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재판에서 진행할 사항, 그래서 뭐 속행을 구하거나 그러면 또 선고기일이라는 한 번 더 기회가 또 있고 그 일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론은 서두르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뭐 완수될 수 있으면 그 부분 또 기다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줘야 되고 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또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서둘러라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